결제업계의 뭐랄까 절대 강자죠. 마스터카드가 또 큰 소식을 하나 터뜨릴 것 같습니다. 네, 약 2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엄청난 인수설이 지금 돌고 있는데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기술 기업 제로해시를 인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소식 좀 깊게 파고들어보죠. 네, 안녕하세요. 정말 흥미로운 움직임인데요. 마스터카드가 왜 갑자기, 그것도 이렇게 큰 금액으로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에 눈독을 들이는 걸까요? 맞아요. 이게 단순히 뭐 기술 하나 사들이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성공한다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물론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돈을 주고받는 방식 자체를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사실 마스터카드가 이쪽 분야에 꾸준히 관심을 보여왔어요. 이미 블록체인 분석 기업인 사이퍼트레이스 같은 곳도 인수했었고요. 아, 맞다. 그랬었죠. 네, 이번 제로해시 인수설은 단순한 기술 투자가 아니라 어쩌면 마스터카드가 이제 기존의 카드 결제 네트워크 회사를 넘어서 디지털 자산 인프라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려는 그런 큰 그림의 신호탄일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인프라 기업이요? 와. 특히 경쟁사들 스트라이프나 코인베이스 같은 곳들의 최근 행보를 보면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군요. 자, 그럼 먼저 이번 인수설의 핵심인 제로해시, 이 회사가 대체 어떤 곳인지부터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2017년에 시카고에서 설립된 기술 스타트업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로해시의 핵심은 이거예요. 기업들이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서비스를 아주 쉽게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는 API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API 플랫폼이요? 네.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복잡한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가져다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단순 결제뿐만 아니라 거래 처리 시스템 구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산 토큰화 기능까지도 지원해요. 자산 토큰화? 아, 그거 혹시 뭐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걸 잘게 쪼개서 토큰으로 만드는 그런 건가요? 오, 정확히 아시네요. 맞습니다. 그런 실물 자산의 소유권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만들어서 블록체인 위에서 주식처럼 쉽게 거래하거나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죠. 제로해시는 기업들이 이런 혁신적인 서비스까지 자기들 플랫폼 위에서 구현할 수 있게 기술 기반을 깔아준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편리하겠는데요. 복잡한 블록체인 기술이나 규제 문제 같은 거 머리 싸맬 필요 없이 그냥 제로해시 솔루션 쓰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나 토큰 자산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는 거니까요. 거의 뭐 기술 파트너네요. 그렇죠. 그런 셈이죠. 투자자들 몇몇 보니까 시장 기대도 엄청난 것 같아요.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아폴로, 포인트 72 벤처스, 나이카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데요. 네, 최근에 투자 유치할 때 이미 기업 가치를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조 원 이상으로 평가받았어요. 그때 1억 400만 달러 정도 자금을 또 모았고요. 이야. 그러니까 기술력이나 성장 가능성을 상당히 인정받았다고 봐야죠. 2조 원이라는 인수 금액이 나오는 것도 아마 그런 배경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마스터카드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점이요. 그렇죠. 다른 큰 손들도 지금 이 시장에 막 뛰어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분야 경쟁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지고 있어요. 온라인 결제 쪽 광장인 스트라이프는 이미 비슷한 회사 브릿지라고 있었는데 거기를 11억 달러 정도에 인수했고요. 아, 스트라이프가 먼저 움직였군요. 네. 그리고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죠. 코인베이스. 여기는 BVNK라는 또 다른 인프라 기업 인수를 놓고 지금 마스터카드랑 경쟁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있어요. 와, 코인베이스까지요? 이건 그만큼 이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시장, 이걸 잡는 게 미래에 진짜 중요하다고 다들 판단하고 있는 거겠죠? 야, 스트라이프, 코인베이스, 마스터카드라니. 이건 거의 각 분야 대표 선수들이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를 놓고 한판 붙는 모양새네요. 근데 각자 가진 강점이나 시장 접근 방식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스트라이프는 역시 그 강력한 API, 개발자들이 쓰기 편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온라인 상점이나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쉽게 붙이도록 하는 데 집중하는 것 같고요. 개발자 친화적인 전략이군요. 반면에 코인베이스는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암호화폐 사용자들이랑 거래소 생태계를 발판 삼아서 스테이블 코인 서비스를 넓히려는 전략으로 보이고요. 암호화폐 네이티브 사용자들을 공략하는 거군요. 그리고 마스터카드는 이 둘과는 또 다르게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전 세계 은행하고 가맹점 네트워크, 이 엄청난 기존 금융 인프라 위에다가 스테이블 코인 기술을 딱 얹으려는 시도처럼 보입니다. 아,
기존 금융망을 활용한다. 네, 결국 뭐랄까 스테이블코인 인프라를 둘러싼 거인들의 경쟁, 일종의 삼국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짜 근본적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도대체 왜 이 거대 기업들이 그것도 막 조단위 돈을 퍼부으면서까지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에 이렇게 목을 매는 걸까요? 그 가장 큰 이유는요. 지금 우리가 쓰는 글로벌 결제 시스템, 특히 나라 간에 돈 보내는 시스템이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에요. 당장 해외로 돈 보내려면 보통 스위프트망이나 은행 간 와이어 이체 써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 보통 며칠씩 걸리고 중간에 은행 여러 군데 거치면서 수수료도 엄청 떼가죠. 맞아요. 저도 해외 사는 친구한테 뭐 좀 보내려면 이거 제대로 갔나 막 확인해야 되고 수수료 보면 깜짝 놀랄 때도 많고요. 좀 답답하죠. 바로 그겁니다. 거의 뭐 20세기 기술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국경 상관없이 거의 실시간으로 그리고 훨씬 싼 대용으로 돈을 보내고 결제하는 게 가능해져요. 실시간에 훨씬 싸게. 네, 이건 단순히 개인끼리 소액 송금하는 문제를 넘어서는 진짜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진 변화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비트코인 사고 파는 그런 투자 개념이 아니라 실제 금융활동, 예를 들면 다국적 기업이 해외 지사 직원들한테 월급 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기업끼리 무역대금 주고받는 거, 또 여러 나라에 흩어진 자금 관리하는 트레저리 운영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야에서 기존 시스템의 그 느리고 비싼 문제를 확 해결할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국경 간 B2B 결제, 글로벌 급여 지급, 공급망 금융, 트레저리 관리 이런 분야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시간과 비용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줄여줄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결국 미래 글로벌 결제 시스템의 핵심 기술, 더 나아가서는 디지털 달러라고 부르든 차세대 글로벌 통화 시스템이라고 부르든 그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벌써 시작됐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미래 결제 시스템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마스터카드가 이 제로해시 인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리는 그림은 뭘까요? 그냥 경쟁사 따라하는 걸 넘어서는 더 큰 야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인수가 만약 성사된다면요. 마스터카드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다시 정의하는 아주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는 거라고 봐야 합니다. 더 이상 그냥 신용카드 결제만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해서 다양한 디지털 자산의 발행, 유통, 결제, 정산까지 다 아우르는 인프라 네트워크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이런 선언 같은 거죠. 와, 인프라 네트워크 기업으로 스케일이 엄청 커지는데요? 네. 아까 잠깐 언급했던 블록체인 분석 기업 사이퍼트레이스 인수라든지 아니면 로빈후드나 크라켄 같은 기업들하고 같이 했던 스테이블 코인 컨소시엄 활동 같은 것들이 전부 이 큰 그림을 위한 밑작업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로해시 인수는 이 전략을 완성하는 핵심 퍼즐 조각이 될 수 있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큰 그림이네요. 그런데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마스터카드의 지금 주 수입원은 결국 카드 결제할 때 가맹점한테 받는 수수료, 그 인터체인지 수수료 모델이잖아요. 네, 그렇죠. 핵심이죠. 그런데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을 써서 싸고 빠르게 결제하는 게 일반화되면 기존의 그 카드 수수료 사업하고는 좀 충돌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 핵심 사업을 깎아먹을 수도 있는 기술에 투자하는 셈인데요. 이야, 정말 날카롭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카드 결제랑 스테이블 코인 결제가 같이 가겠지만 길게 보면 블록체인 위에서 직접 돈이 오가는 온체인 결제가 활성화되면 기존 카드 네트워크의 역할이나 수익 모델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마스터카드의 선택은 제 생각에는 그런 변화를 외면하거나 막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변화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올라타서 시장을 이끌어가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어차피 다가올 미래라면 경쟁자한테 주도권 뺏기기 전에 먼저 그 기술을 우리 걸로 만들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찾아보자. 이런 아주 공격적인 전략적 베팅이라고 봐야겠죠? 와, 기존 사업이 좀 잠식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미래 시장을 먼저 잡겠다. 대단한 결단인데요. 네. 변화를 막을 수 없다면 차라리 주도하겠다는 의지죠. 정말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각 플레이어들의 전략이랑 강점이 더 뚜렷해지는 것 같아요. 네, 스트라이프는 개발자 생태계를 무기로 빠르고 유연하게 시장에 파고들고 있고,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에 익숙한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세력을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마스터카드는 기존의 그 거대한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 새로운 기술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각자 출발점도 다르고 접근법도 이렇게 명확하게 갈리네요. 스트라이프의 그 민첩함, 코인베이스의 암호화폐 전문성, 마스터카드의 압도적인 네트워크 파워. 이 중에서 과연 어떤 게 미래 결제 시장의 표준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까요? 누가 최종 승자가 될 거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기술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얼마나 많은 사용자와 기업들을 자기네 네트워크로 끌어들이느냐, 그리고 각국 정부의 규제 환경이 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런 외부 변수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거예요. 아, 규제 문제도 있군요. 네, 특히 규제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커질 수 있을지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죠.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흥미진진한 경쟁이네요. 자, 오늘 저희는 마스터카드의 제로애쉬 인수설을 계기로 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를 둘러싼 거대 기업들의 정말 치열한 전략 경쟁,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2조 원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돈이 오가는 인수설은요, 단순한 기업 인수를 넘어서 어쩌면 미래의 돈이 움직이는 방식, 그러니까 결제 패러다임 자체가 우리가 익숙했던 신용카드 중심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온체인 시스템으로 넘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강력한 신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마스터카드가 그리고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 네트워크가 만약 성공적으로 만들어진다면 이건 기존의 전통 금융 시스템하고 새롭게 떠오르는 디지털 자산 세계를 이어주는 정말 거대한 다리가 될 수 있어요. 단순히 더 빠르고 싸게 돈을 보내는 걸 넘어서서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또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베팅이 성공한다면 정말 우리가 돈을 경험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과연 마스터카드, 스트라이프, 코인베이스 이 셋 중에 누가 다음 세대 글로벌 결제망의 패권을 쥐게 될까요? 그리고 이런 거대한 기술적, 산업적 변화가 결국 우리 지갑, 또 우리 금융생활에는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앞으로 펼쳐질 이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경쟁의 향방,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